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 오후가 들어갑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먼저 윤태준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태준 대표님한테 그리고 이다안님이 두 번째 후원을 하셨는데요. 이다안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명, 두 명 고고TV한테 후원을 하셔야지만이 고고TV가 그 힘을 바탕으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대선 토론이 볼만했어요. 어제 제가 자정가까이 영상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두 번 남은 대선 토론에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두 불량품 이재명과 윤석열 쪽으로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국가 재정이나 부채 관리에 대해서 이재명과 윤석열과 안철수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로 편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는 발언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아주 맹타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 과정을 쭉 보면은 저는 보수입니다. 국힘 지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윤석열이 무능력 때문에 제가 그랬죠. 윤석열은 무식, 무능에 오만, 자만이 있다. 요새는 교만한 것이 나타나는데 어제 형편없이 윤석열의 무식과 교만이 들통난 토론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재명과 안철수가 토론을 리드한 거 맞고 이재명의 어제 기축통합 발언 때문에 지금 국힘에서 신났죠. 솔직히 이번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 보수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국힘 쪽에서는 100% 네거티브만 하고 있습니다. 국힘의 포지티브는 전혀 없습니다. 그걸 이준석을 필두로 또 대개윤들과 윤핵관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100% 네거티브만 합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애가 그래도 좀 강철 심장이 없고 연약한 벌렁벌렁한 가슴으로 포지티브로 끌어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네거티브 프레임에 말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이기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 기축통화 문제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영향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낙연의 그 비서실장이었던 이름이 뭐였죠? 정운현이라는 자가 국힘에 입당을 하면서 입당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죠. 이걸 가지고 TV조선과 채널A 그거 꼴통들의 노인네를 갖다가 시청자를 사로잡은 것들이 보면은 그냥 정운현이가 이낙연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을 버렸다 하면서 대단한 호재다 하고 말을 하고 쏟아내는데요. 전혀 영향 없어요. 대선 전에 상대 진영과 적진을 오가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전부 다 네거티브야. 이 정운현이가 지금 윤석열을 지지로 돌아서면서 쏟아낸 어휘를 보면은 윤석열도 뒤싸고 있는데 그게 좋대. 꼴통 보수들과 이대남들과 그 우파 패널들, TV조선 채널A는 그게 좋대. 바보들의 행진이다. 미친 것들의 행진이다. 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정운현이가. 덜 익은 사과는 먹을 수가 있어도 썩은 사과는 먹을 수가 없다. 덜 익은 사과는 윤석열이요. 썩은 사과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끝났다는 소리죠. 근데 덜 익은 사과가 앞으로 썩게 될지 과실을 못 먹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거.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죠? 정운현이가 나는 최악의 후보를 뽑을 수 없어서 차악의 후보를 뽑는다. 최악이 이재명이고 차악이 윤석열이죠. 둘 다 악이라는 거야. 악. 그걸 좋대. 국힘이나 국힘 지지자들은. 내 미치겠다 진짜. 응? 그리고 괴물 대통령보다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겠다. 파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이재명이죠. 그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윤석열은 파괴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식물 대통령은 윤석열이죠. 난 그게 더 나쁘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대통령이라는 게 난 그게 더 비참하다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정운현이가 윤석열 지지하고 이낙연과 이재명을 버렸다 해가지고 난리 부르어야 대깨윤들과 이대남들과 기가 차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정운현이는 이재명도 저격하고 윤석열도 저격한 거예요. 어쩌면은 국힘을 집어넣은 첩자일지도 모른다. 이재명의 기축통화 발언. 이재명 기축통화가 지역화폐냐? 이게 최고의 그 조롱, 희롱, 파라독스 언어예요. 누가 말했죠? 김재원이가 말했죠. 이재명 지역화폐가 말이지, 기축통화냐? 고고TV는 문재인을 갖다가 비판을 하면은 요새 혈압이 올라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어떨 적에 문재인 보고 막 욕하고 그러면 알아놓어요, 제가. 이재명을 갖다가 비판하면은 똥 씹은 것 같고, 윤석열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체한 것 같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말을 하고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고 체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제 그 대선 토론을 보면은 선관위 대선 토론 32% 시청률을 돌파했어요. 오늘까지 한 50% 가까이 갈걸요?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토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군중 집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게 도대체 어느 쌍팔년도 시대야. 그건 김대중 시대 때 끝난 거예요. 국고를 500억씩 지원받으면서 버스 타고 다니고 그 온라인 광고나 TV 광고 하면은 누가 봐? 솔직히 요새 벌써 마음은 국민들의 70%는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런 건 못하게 해야 돼요. 한 표라도 더 끌기 위해서는 그거 다 우리 세금이에요. 기가 차,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토론을 자주 하면 되는 거예요. 토론을 자주 하면은 3번만 질문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저게 사기꾼인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어제 여실하게 보여준 게 안철수의 데이터 산업이에요. 데이터 플랫폼 산업. 윤석열이 형편없이 나가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국가 부채 논쟁이 돼가지고 이재명이가 너무 잘난 찰려다가, 지도 그게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왔을 거야. 말은 해야 되겠는데,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윤석열하고 토론을 하면 벽을 느낀다. 벽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은 그냥 공격만 없이 외운 것만 가지고 달걀을 던지는데 가서 도착도 안 하고 지 얼굴에 달걀이 다 떨어져서 누렇고 허옇게 변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안철수 같은 경우도 오죽하면은 그 점잖은 친구가 절레절레 하면서 웃으면서 절레절레 했겠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보통 그 토론이 끝나면은 기자 백프리폰을 한다. 오늘 토론 소감이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는데 윤석열만 도망갔어. 그러니까 토론 내내 윤석열이가 내가 질문하면 이재명은 저 도망다니고 거짓말만 한다 그러는데 지 혼자 거짓말하다가 들통나니까 쪽팔려서 도망간 거야. 이거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 윤석열이 이기길 바래요. 그래도. 그러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독재가 돼요.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광화문에 자기 집무실을 차려가지고 국민들과 소통을 하며 소주잔을 기울이겠다. 그랬죠. 그 문재인도 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가 기분 나쁘고 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가버려. 기자가 묻는 것은 국민이 묻는 것이죠.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지금 그게 대단히 두려워요. 아니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기자들이 소감이 어땠냐? 뭐가 그 곤란하고 뭐가 제일
당신 이긴 것 같으냐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번 같은 경우는 1차 토론 때 그랬죠. 안 하려다가 아이씨 토론 더 하지 뭐. 해봐요. 그 토론 별거 없네. 앞으로 이제 25일 날 정치 토론을 하고 정치 분야 토론을 하고 3월 2일 날 사회 분야 토론할 때 형편없이 윤석열이 깨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윤들과 정권교체 욕구 때문에 윤석열은 어거지로 당선이 될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안철수가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과 토론한 것이 제일 실망스러웠다. 윤석열 토론 태도와 내용이.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만 생각하면은 지금도 고고TV는 입으로 영상을 방송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윤석열을 지지하고 싶지가는 하지만은 너무 눈이 훤하게 보이니까 도저히 그게 안 나가는 거예요. 자, 기축통화 발언으로 나갑니다. 기축통화 발언. 이 기축통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국이 되면 말이죠. 세계를 호령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뭐 미국이 뭐 기술이 발전해서 인구가 많아서 땅덩어리가 커서 무기가 많아서 그래서 세계 유일무이의 초강국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지금 쇠락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도 그거 비슷한 거고. 근데 왜?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자기 나라 돈을 찍어내면은 세계에 뿌릴 수가 있고 세계가 돈의 굴레가 되니까. 그게 파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 제국이 된다는 소리예요. 제국이었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기축통화가 어디 있죠? 미국, 일본, 영국 파운드, 또 프랑스, 프랑, 또 하나가 어디였죠? 그런 나라들이 세계 제국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고 GDP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고 그 국가의 전통적인 세계 지배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돈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죠. 그래 어제 이재명이 그런 건 이놈아가 이 기축통화의 영향력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이재명은 부채 공격을 받으니까 현재 50%, 문재인 때 14%인가 15%가 늘었죠, 지금. 36%에서 한 14% 늘었죠. 이놈은 그걸 더 하겠다는 소리야. 국가 부채를 더 올리겠다는 소리야. 50%에서 60%, 70%, 80%, 90%까지 올리겠다는 소리야.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부채는 순수한 중앙부채만 50%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뭐 110%고 120%요.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 같은 데 200%가 된다는데 그게 기축통화국이니까 자기들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서 자기 돈을 갖고 이런 거라 그러면 오산이에요.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한 110 내지 120% 간다는 게 정설이죠. 중앙부채만 그렇고 공기업, 그죠? 정부 투자기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들 또 지방정부 국가부채 그걸 다 하면은 110% 내지 120%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 국가라는 소리예요.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부채를 늘리면 안 된다 하는 건데 기축통화를 빼고라도 더 이상 부채 늘리면 안 돼요. 그렇죠? 모를 리가 없죠, 이놈아가. 그래서 이놈아가 이재명이라는 놈이 나쁜 게 뭐냐면은 표만 대고 사람을 현혹시키든 파퓰리즘을 하든 사람을 홀리든 표만 대면 막 내지른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는 이재명을 이렇게 비판하면은 지금 굉장히 절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면서 방송해요. 입에 똥이 막 굴러다니는 것 같아.
그냥 표만 되면은 국민들이 기축통화하면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솔직히 한 10%, 20% 정도나 할까? 어? 기축통화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축통화국으로 곧 된다고 정경련에도 발표했어 이러는데 정경련에서 발표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근데 일반 서민들이야 대개윤들과 또는 윤석열이가 말한 극빈하고 무식한 자들은 기축통화 그게 뭐야? 가축통화야? 그러니까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이 가축통화냐? 횡령하느냐? 가축통화냐고 조롱을 하죠. 이준석이도 가슴이 웅장해진다 하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 아주 더러운 점이란 말이에요. 표만 되면은 그냥 질러내는 거야.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걸 갖고 정경련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다는데 정경련이 오늘 그 입장문을 내버리죠. 맨 뒤에 붙여놨어요. 정경련도 황당하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는 이재명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힘은 윤석열의 무능과 무식과 무지, 오만, 자만,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냥 네거티브만 하는 거야. 그럼 기축통화가 국힘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떼거리처럼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국힘의 경제통이라는 윤희숙도 기축통화는 최고의 똥벌이다. 이재명의 그 대선 드라마 중 최고의 똥벌이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기축통화 이런 게 나오면은 공격할 거리가 생기죠. 다음 토론에 윤석열이한테 기축통화에 대해서 국가 부채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이재명을 조져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윤석열이 이걸 외울 수가 있나? 정치는 생활이고 경제도 생활이에요. 이게 몸에 체화가 돼 있어야지 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건데 체화가 안 돼 있다고 윤석열이가. 어제 같은 경우 기축통화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먼저 당신 말이야 이재명 너 국가 부채를 도대체 손실보상금 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이런 걸로 다 뿌리는데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예산 구조조정에서 37조를 더 주겠다 이러는데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국가 부채를 늘릴 것이냐 몇 프로까지 늘릴 것이냐 그걸 공격한 거죠. 응? 그럼 이재명이도 그냥 답하면 되는데 이놈아는 그럼 당신은 얼마 늘릴 거야 윤석열 이렇게 물으니까 안철수가 나와서 국가 부채는 어떻고 그 뭐야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확장 정책은 어떻고 긴축 재정은 어떻고 이 코로나는 계속 이명박 때 뭐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요번에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또 오니까 5년 주기로 아니면 몇 년 주기로 오니까 특별 회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윤석열은 특별 회계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맞는 소리예요. 김종인 씨가 말한 100조 기금이 특별 회계예요. 뚝 떼어가지고 100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코로나 재건 기금을 쓰자 이런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그렇고 이준석이 뭐라 그랬어? 응? 기축통화에 대해서 뭐 웅장하다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니까 마음이 웅장해지고 마음이 뛴다 그러면서 토큰을 NFT를 발행해가지고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려고 그러더니 기축통화를 만들면은 우리 법정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겠다 하고 조롱을 하죠. 그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그 다음에 윤희숙이 나와서 이재명 똥볼이 최고의 가치다. 응? 제일 파라독스를 나는 게 김재원이야 뱀이에요. 얌마 기축통화가 지역화폐냐? 빵 터졌어. 그래서 이 기축통화라는 것이 IMF 특별인출권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인출권을. 응? 이거는 말이에요. 이명박 때부터 진행됐고 한 거예요. 이명박 때부터 IMF SDR 특별인출권을 뽑아서 우리도 무역대국이고 그러니까 그 국위를 선양할 수 있고 우리가 큰 이익이 있다고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응? 이재명이가 이거 모를 리 없어요. 실수한 거지. 그 실수라는 게 간교하다는 거야.
누가 서민들이 솔직히 기축통화, SDR 이런 거 알아요. 그냥 던지고 오는 거야 이놈은.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는 거야. 윤석열은 무식하게 던지고 모르고 던지고 이놈을 알면서 던지는 게 더 나쁜 놈들이라니까. 응? 미치겠다. 그리고 우리도 일부분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상하게 네거티브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대 한 12대국 되잖아요. 응? 제가 무역회사를 할 적에도 원화 거래가 있었어요. 그게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응? 중국 놈들은 30년 전에 우리 원화 준다면 좋아했어. 중국 놈들이 우리한테 위안화 주면 안 받아. 그랬고 저희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도 한국의 법정 통화인 원이 세계적으로 한 20위 정도, 통계를 보면 한 20위 정도 국제 거래에 지불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요. 끌어올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기축통화는 들어갈 수는 없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리고 제국을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세계적인 지배력도 없고, 기축통화가 우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축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세계 제국이 되는 거라니까? 그냥 이재명이 놈이 나쁜 놈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그래도 희망이라도 줬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건 큰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네거티브로 국힘에서 당대표부터 윤희숙이부터 김재훈이부터 대깨운들, 솔직히 대깨운들 늙은이들이 기축통화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아시는 분도 있죠. 맨 밑에 붙였습니다. 원화의 SDR 편집 추진, 원화의 SDR 편입 추진 관련 설명 자료 2월 22일 정경영 홍보실에서 한 걸 붙였었는데 읽어보시고요. 그래 정경영도 황당하다는 거죠. 정경영도 발 걸치는 거지. 좋아. 기축통화 대한민국 기축통화 발행이 곧 다가왔어. 이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IMF 특별인출권 SDR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김에 그냥 정경련선 IMF SDR 특별인출권을 누가 대통령이든 전 국가적으로 추진해다오 하고 정경련이 이러는 거죠. 정경련을 두드려 맞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걸 갖고 대표들과 또 이해남들은 정경련이 드디어 이재명을 깠다 조졌다 반박했다. 그게 아니에요. 정경도 이렇게 낸 거는 누구한테 엿을 먹였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